손흥정 감독의 이 발길질 영상, 글쎄요, 연합뉴스에서 찾았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관련 기사들은 끝모를 줄 모르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팩트는 두 가지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박한 상황에서 지시사항을 전달하다 보니 말이 과격하게 나갔다. 두 번째는 이 발길질 영상 원본 연합뉴스 측에서 찾았다라고 했지만 아직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그냥 어르고 달래려는 건지 장난이었는지 옆에 있는 축구공을 찬 건지 잔디밭을 걷어 찬 건지 아니면 어떤 액션을 보여주려고 이런 자세로 해라라고 시범을 보인 건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게도 손흥정 감독님에 대한 여론은 계속하여 악화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관련 처벌 사항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제가 시민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시민단체 측에서 들고 일어났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카데미 학부모님들도 입장문을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 입장문 발표에서 끝나지 않고 추가적으로 엄청난 데모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국민들이 나서기 시작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사실 최근 손흥민 선수의 이 팬미팅 그리고 생일 파티 이벤트 이후에 결국 이제 출국을 했습니다. 재확인된 손흥민 선수의 의지는요, 은퇴하면 축구계를 떠나겠다. 일각에서는 이것을 두고 이번 아버지 손흥정 감독에 대한 사태를 보고서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진절머리가 나버렸던 게 아닐까. 사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몇몇 분들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차라리 해외에 가서 한국에 돌아오지 마라. 오히려 해외에서 더 인정받는 부자지 않냐. 어떻게 모국인 한국에서 이렇게 끌어내리려는 움직임만 있는지 같은 국민으로서 미안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얘기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진작부터 이것을 예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은퇴하고 나면 축구계를 영영 떠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꾸준히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 생활 때 최선을 다해서 경기력으로 많은 팬들께 보답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월클 선수이기도 하죠. 자, 이 손흥민 선수가 결국 토트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아버지 손웅정 감독님은요, 이 팬사인회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출국하는 아들까지 배웅하기 위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모습이 일파만파 포착이 되기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손흥정 감독님이 좀 초췌해진 것 같다. 뭔가 많이 시달린 것 같다.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단단한 멘탈이기 때문에 저렇게 아들의 출국 현장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었다. 반대로 말하면 아들인 손흥민 선수 역시 마찬가지의 강철 멘탈을 지니고 있지 않겠습니까? 손흥정 감독님이 지금 언론사에서 어떻게든 저격을 하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황당한 영상 공개조차 없는 상황에서도 끊임없는 기사가 나오고 있음에도 두 부자가 처벌받는 것을 별개로 두고서 떳떳하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 영상들이 수십만 회가 나오고 있는데 그 영상들의 수백 개에서 수천 개 댓글들 내용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감독님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충전을 마치면서 생일 축하를 받으며 영국행을 떠난 손흥민 선수이기도 합니다. 팬미팅 현장에도 동행을 했고 런던 출국까지 함께 배웅한 아버지 손웅정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손흥민 선수 출국 현장에서도 많은 팬들이 생일 축하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었던 손웅정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수척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아들의 이 출국을 배웅한 아버지이자 감독으로서의 책임감을 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인 운동을 위해 조기 축구장도 여러 차례 방문한 손흥민 선수 곁에는 항상 손웅정 아버지 감독님이 함께 했었는데요. 팬분들을 위해서 축구를 오래 하겠다라는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글쎄요, 이번 아버지 손흥정 감독님의 사태를 보면 제가 만약 손흥민 선수라면 솔직히 정내미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축구를 열심히 했고 아버지는 축구를 열심히 가르쳤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고소까지 당하며 사태가 급진적으로 흘러갔어야만 하나. 물론
손흥정 감독님뿐만이 아니라 코치들의 이 교육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고소를 당하고 자신의 유명세 때문에 아버지가 수억 원의 합의금까지 들었어야 하고 그것을 거부하기 위하여 처벌까지 받게 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사실 국위선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하여 정말 엄청난 활약을 해준 이 우리나라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분통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하여 관련 사안에 대해선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던 손흥민 선수인데요. 이 손흥민 선수를 오늘날의 위치에까지 있게 만드는 데는 손흥정 감독님의 활약이 컸다라는 것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얼마 전까지 접속조차 되지 않았던 손 아카데미 홈페이지가 다시 복구가 되었습니다. 글쎄요, 뭐 이게 에러가 나왔었던 건지 아니면 뭐 정말 많은 분들이 기사 때문에 당일날 많이 몰려서 서버가 다운됐었던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사실 이 손 아카데미가 계속하여 존속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는 현재 이 아카데미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아카데미 학부모님들이 되겠죠.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한 학부모 때문에 수백 명의 아이들과 수백 명의 학부모들, 아카데미를 신뢰하고 계속하여 지도를 받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일정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사실 이런 입장문이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손흥정 감독님에 대한 처벌은 피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활약을 했었던 아카데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저에게도 화를 내실 정도이기도 한데요. 정작 이 아카데미는요, 큰 이윤을 남기기 위해, 큰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손흥정 감독님이 운영하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한 팩트로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춘천에 위치한 손축구 아카데미의 이 레슨 비용이 공개가 되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보면 손흥정 감독님의 1대1 개인 레슨의 경우 70분에 9만 원이라고 합니다. 70분 동안 한 번 맞는데 9만 원이라고 해요. 헬스장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 지도받으면은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합니다. 그게 동네 헬스장에 있는 곳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2명에서 3명이 70분 동안 받게 되면 한 번에 8만 원, 4명에서 5명은 70분에 한 번에 7만 원의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월클 손흥민 선수를 키워냈던 감독님에게 지도를 받는데 이 정도 금액, 제가 만약 자녀가 있다라고 하고 축구의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글쎄요, 비싸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7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주말 취미반은 한 학기에 주 2회씩 나오는데 50만 원의 비용이 들고요. 주 1회 30만 원, 1개월에 주 2회는 30만 원씩. 1개월에 주 2회면 한 달이 4주에서 5주니까 대충 8번에서 10번 수업 받는데 3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1개월에 주 1회는 8만 원을 받게 되고 어른들 평일반은 4개월분 48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대략 계산을 하면요, 한 달에 12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들 손흥민 선수의 유명세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아카데미 비용이 얼마나 저렴한 편인지를 아마 운동을 좀 해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수많은 분들의 데모가, 뭐 데모라고 표현하면 좀 어감이 이상하니까 이분들이 발을 벗고 선처를 받는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엄벌주의, 무차별 강제 분리, 자, 이런 것에 대하여 마녀 사냥을 하도록 만든 이 복지법과 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 손흥정 씨에게 선처를 해줘야 한다.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7월 2일 오후 1시에 원가정인권보호연대에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최근 손흥정 감독님을 비판했던 시민단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분들이 이렇게 들고 나섰습니다. 오히려 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 손흥정 감독님에 대하여 선처를 해줘야 한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입을 모으고 이 무더운 여름날에 직접 얼굴까지 공개하며 피켓을 들고 검찰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4개 시민단체가 손흥정 씨에게 스포츠 관련하여 프레임을 씌웠고 이들은 전형적인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라며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즉, 훈육 삭제 결과의 비극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손흥정 감독님의 이 상황 판단과 법적 문제를 따져놓고 봤을 때 생계 활동까지 막히는 이런 처벌이 너무나 우려스럽다라고 기본권을 현행법이 침범하고 있다. 라고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양육권과 교사의 지도권이 철저히 무시당하는 현실을 우리는 계속하여 겪어왔다라는 거죠. 제가 흔한 이야기 말씀드렸죠. 요즘 아이들 컨트롤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이 시민단체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이렇게 손흥정 감독님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들이 우리 시청자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손흥정 감독에 대한 처벌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된 상태인데, 자, 지금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결국 손흥정 감독님에 대한 많은 여론이 상충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인재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일 겁니다. 사실상 아카데미 폐업, 정지 이상의 처분은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인지 관련 기사가 많이 쏟아집니다. 시련의 계절 앞에선 손흥민 부자. 손흥민은 스포츠 영역을 넘어선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롤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려 아시아 선수가 경쟁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종목에서 세계 최정상에 올라선 실력만큼 뛰어난 인성과 태도로 무수한 미담을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전성기의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구단으로서의 이적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장기 재계약을 체결한 토트넘과의 로맨스는요, 손흥민의 의리와 성품을 보여주는 예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성장 과정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제도권 밖에 머물며 선수 출신인 부친 손웅정 감독과의 그야말로 눈물겨운 개인 훈련이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을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독일로 건너갔고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프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차례의 이적을 통해 차근차근 성장의 계단을 밟으며 프리미어 리그에 입성하였고 오늘의 위치까지 올라서게 되었죠. 아들이 완성한 성공의 빛은요, 숨겨진 아버지의 헌신을 함께 비추기도 했습니다. 프로 계약 이후에도 여전히 개인 훈련을 책임진 손웅정 감독은 손흥민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지지대였다라고 설명되고 있죠.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교육 방식과 인생 철학도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손흥정 감독은 최근 한국 사회의 그릇된 교육관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만의 훈육법과 규칙적인 독서 습관에 대한 책이 잇따라 출간되며 유명 작가의 반열에 올랐음에도 이들 부자에 둘러싼 이슈는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주목받고 있어 팬들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이런 글들이죠. 어떠한 경우도 체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 최근에 발생한 이번 사태, 과거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권력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기득권층도 여전히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 손흥정 감독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익숙하며 많이 들어왔던 소리라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며 체벌이라는 이름의 엉덩이 차기는 절대 정당화할 수 없는 또 다른 말이 되어선 안 된다. 스포츠계의 만연한 지도자의 잘못된 교육수단이 언제쯤 근절될 수 있을까? 라는 형태로 흘러가곤 합니다. 자, 제가 발견한 SBS에서 취재했었던 손흥정 감독의 손흥민 선수를 교육하는 모습의 영상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이 미공개 영상.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1년 전에 올라왔었지만 무려 359만 회를 기록한 영상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 보여진 손흥정 감독의 모습을 보면요, 흥민이는 같이 운동하면서 함께 지금 손흥정 감독이 주변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운동하는 이유는 아들을 위해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그만큼 아버지로서 엄하게 가르치기도 했지만 자신이 선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마 손흥민 선수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없을 거다라고 합니다. 유명한 짤이죠. 손흥민 선수가 막 게임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손흥정 감독이 직접 음식을 차려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옆에서 음식까지 차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언이 있어요. 이렇게 엄한 모습을 보여줬던 정말 김치밖에 없는 이 식단으로도 손흥민 선수가 월클 선수가 됐지 않습니까? 즉 엄하게 가르친 아버지의 진심만큼이나 자신 역시 아버지의 진심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여 지금의 위치를 달성할 수 있었던 아들 손흥민 선수의 케미라고 하죠.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감독으로서의 면모, 최고의 선수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손흥정 감독이 손흥민 선수 옆에서 파트너이자 훈련 감독이자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마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아버지로서의 모습이 많은 분들을 감동시킨 이유가 되기도 할 겁니다. 최근에 제가 김호중 사태와 같은 다양한 이슈를 전하고 있으면서 박세리 선수의 얘기를 할 때 손흥정 감독님의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바로 유명한 명언입니다. 자식의 밥그릇에 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마라. 자식의 재산은 자식의 재산, 나의 재산은 나의 재산일 뿐이다. 명백하게 슈퍼스타가 된 손흥민 선수의 성공에 자신의 숟가락을 얹으려는 마음이 추호도 없었던 감독님의 진심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근 이 손흥민 선수가 생일 파티 겸 아시다시피 이 팬미팅까지 열리게 되면서 영등포 일대가 그야말로 마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손흥정 감독도 함께 참여를 하기도 했었죠. 중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팬들을 위하여 선수 때 최선의 모습을 다 보여주겠지만 은퇴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축구계를 떠나겠다. 축구와 관련된 일은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입장을 변함없이 밝혔던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고 아마 최근에 겪었던 자신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님에 대한 참 씻을 수 없는 어찌 보면 국민분들의 실망감도 드렸지만 고소한 학부모에 대한 아마 분노가 컸을 수도 있을 손흥민 선수입니다만 의연하게 아무런 언급 없이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왜 이 두 부자가 월클 부자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손흥정 감독님의 체벌에 대한 처벌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미화한다 하더라도 체벌을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바로 이런 손흥정 감독을 고소한 학부모에 대한 얘기겠죠. 그 학부모에 대한 신상 정보가 계속하여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손흥민 선수가 요번에 저 이벤트를 하기 직전에 용인 수지체육공원에 깜짝 등장을 하자 손흥민 선수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2,000명이 넘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는 깜짝 이벤트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 게릴라성에 가까운 모임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는데요. 그 정도로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에선 정말 독보적인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가진 최고의 스포츠 스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손흥정 감독을 고소한 그 학부모가 그렇게 큰 금액을 부를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협의금을 부를 때 손흥정 감독님에 대하여 이런 얘기를 했었죠.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이적료를 받는다고 알고 있다부터 해가지고 손흥민 선수의 이미지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5억? 너무 적은 돈 아니냐? 10억, 20억, 100억도 부를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황당무계한 자신만의 논리를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자신의 자녀의 어떠한 피해 복구를 위한 아버지의 진정성보다는 손흥정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유명세를 악용하는 그런 돈을 밝히는 사례로서 점찍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들이 바로 손흥정 감독을 고소한 학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학부모들의 정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아버지 되는 사람은 과거 운동선수였다, 각종 자격증이 많았다, 그리고 금융업에 손을 댄 게 아닌가라는 의혹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아내에 대해서는요,
쇼호스트가 아니냐. 쉽게 말해서 홈쇼핑 방송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상품을 파는 쇼호스트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왜인가 하고 봤더니 직접 이 학부모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지금은 방송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요 녹취록 대목 때문에 아마 그런 추측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방송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방송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홈쇼핑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홈쇼핑이 아시다시피 쇼호스트가 나와서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홈쇼핑 방송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런 형태죠? 쇼호스트가 나와서 방송을 하는 이런 모습들. 자, 어찌됐건 이 신상 정보를 캐는 건요, 사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 생각이 듭니다만, 이 정보들을 미뤄놓고 봤을 때 신상을 캐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녹취록을 통하여 밝혔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살펴봤을 때, 글쎄요, 금융업을 하는 건지 사채업자인지 쇼호스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이 돈만 노리고 손흥정 감독을 고소한 게 아니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지금에라도 합의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손흥정 감독님에 대한 사죄, 거기에 따른 합당한 합의금을 통하여 잘 해결이 되는 것이 손흥정 감독에게도 축구계의 앞날에도 또 이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도 많은 실질적인 이득을 남길 수 있는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장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U13 경기였죠. 일본에서의 원정 경기. 사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손흥정 감독과 코치진을 고소한 고소인의 아동이 동행하긴 했지만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의 모습이 이 고소인 부모인들의 주장을 하는 그 당시의 모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게 일단 팩트라고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이번 첫 정식 대회 때문에 선수들이 과하게 긴장했고 실전에서의 모습이 나오지 않아 답답했었다라고 했지만 제가 봐도 잘못한 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고소한 학부모들의 주장처럼 코너킥봉으로 우리 아이를 이렇게 쳤다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사태의 발발이 된 시작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잘 알지도 못했던 시민단체들까지 숟가락을 얹어서 이 사태가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많은 분들을 통해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수년간 아카데미에 아이를 보냈던 수백 명의 학부모들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체벌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으며 동행한 일부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체벌이 있었다는 그날 경기의 분위기를 바꿀 터닝 포인트가 필요했다라고 입을 모았으며 누구도 별다르거나 특이하다라고 느끼지는 못했다. 손 감독을 떠받들거나 체벌이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당사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일을 바깥 사람들이 잣대를 들이밀어 아카데미 안에서 마치 큰 범죄가 일어나는 것처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아카데미 학부모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무리 송 감독님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내 아이가 말도 안 되는 체벌을 당했고 정말 우리 아이에게 뛰어와서 슈팅을 발로 날렸다? 견딜 수 없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백 명의 학부모들이 이렇게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하기에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결론은 의견이 전혀 나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경기 중 감독과 코치진은 감정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너그러운 말로 지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예절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 중이라면 거친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결국 손흥정 감독과 코치진을 옹호하는 입장과 반말과 고함 정도면 몰라도 발길질을 하고 욕을 필요할 정도의 상황이 있겠느냐. 이것은 좀 문제가 크지 않냐. 지적하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하여 의견이 상당히 나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들 입장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는 아예 범죄자로서 낙인을 찍어두고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이 시민단체도 평소에 이렇게까지
청소년 스포츠에 관해 발벗고 나선 적이 있느냐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부분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토론회를 열 정도로 이분들이 갑자기 등장했다라는 것도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죠. 분명 손 아카데미 측에서는요, 나름의 해명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면죄부가 되긴 어렵겠죠. 하지만 손흥정 감독님이 발길질까지 했다라는 그 영상에 대한 부분은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손흥정 감독의 아들 손흥민 선수가 입을 열었어요. 그 입을 열었다라는 대목이 굉장히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 의아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손흥민 선수는 겸손 또 겸손, 월드 클래스는 논쟁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나는 아직 월클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손흥정 감독님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워낙 유명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도 청소년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많이 억눌려서 자라왔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도 일각에서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손흥민 선수는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의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손흥민 선수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축구 선배이자 감독님이자 아버지이자 동료이자 친구 같은 존재다 라고까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손흥민 선수가 이번 생일을 맞이해서 영등포에 위치한 타임스퀘어에서 팬들과 만남을 가진 아디다스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축구를 하면서 저보다 잘하는 선수가 많다라는 것을 느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월드 클래스는 논쟁이 나오질 않는다. 그런 논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겸손함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손웅정 감독님의 강력한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월드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는요,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것에 대한 논쟁. 하지만 이 박재범 선수와도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재범 가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월드 클래스는 자기 분야에서 최초의 성과와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오랜 기간 역할을 해야 하는데 최근 손흥민 선수와 월드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놓고 SN상에서 유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 아버님이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월드 클래스란 논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특정 분야에서 자타공인 최고가 되어야 한다. 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로 겸손함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뭐라고 했느냐. 사실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손흥민 선수가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막 쏟아냈는데 아무래도 손웅정, 바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표현은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를 찾기 위한 정말 엄청난 팬들의 환호가 이렇게 군집을 했거든요. 생일 축하 파티에서도 팬들은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며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너무나 감사하다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요번 기사를 통해서 제가 쭉 보다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제가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자신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님이 축구 감독을 하면서 보여줬던 요번 사태를 통하여 아마 마음이 굉장히 쓰라렸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사실 요번 아디다스 이벤트를 하게 되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은퇴를 하게 된다면 많은 축구 후배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지만 사실 자신은 축구 관련된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기사에도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 손흥정 감독의 이번 사태를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손흥정 감독과의 개인 훈련을 통하여 정말 눈물겨운 훈련을 통하여 손흥민 선수가 오늘의 자리에 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번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이 손흥민 선수의 유년 시절까지 다 빗발해져 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마음이 쓰라릴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와중에 이 손흥정 감독님의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손 감독님은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손흥민의 토크쇼를 지켜봤는데요. 논란을 인식하지 않는 듯한 평소와 똑같은 모습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바로 손흥정 감독의 모습이 사실 드러나게 되면서 이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많이 야위신 것 같다. 하지만 다음 사진을 보면 또 배성재 아나운서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손흥정 감독님의 모습을 보면 역시 멘탈과 정신력이 비할 바가 아니다. 이런 논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응원의 목소리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백 명의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바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던 게 아닐까요? 더불어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 선수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퇴 이후에는 나를 못 볼 것이다. 많은 축구 팬들은 내가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최대한 오래 축구를 할 것이고 실망스럽게 하지 않겠다. 다만 은퇴한 이후에는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겠다. 참다 못해서 이런 얘기까지 터지게 된 데에는 아마 요번 손흥정 감독 아버지에 대한 사건이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일본 후쿠오카에서 있었던 유소년 경기였는데요. 이 손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참가했었던 영상을 보고 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손흥정 감독님이 최근 아들인 손흥민 선수 친형과 또 한 명의 코치, 총 3명의 손 아카데미 담당자분들이 검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시민단체부터 시작해서 지금 얘기가 점점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이번 영상 공개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빗발치고 있습니다. 넘어진 아이를 발로 꼴값 떨지 마라. 미친 것 같다. 그야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난무하여 충격을 줬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말이 맞는 거냐. 사실 이 손흥민 선수를 가르쳤던 손웅정 감독님의 이번 방식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아카데미의 수백 명의 부모님들이 합심해서 입장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영상을 통해 그야말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영상을 연합뉴스에서 직접 공개를 했는데요. 요때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면 때는 2024년 1월 14일 일본 후쿠오카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당시 때 모습을 살펴보면 사실 여기 안에 이제 손 아카데미 소속 선수가 일본 유소년 축구팀과 시합을 벌였었던 건데요. 이 외국에서 벌어진 경기에서 굉장히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 얼마나 굉장하고 대단한 얘기가 담겼길래 이러한 말을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번 영상에서 손 아카데미 선수에 대하여 손흥정 감독님과 코치진들이 굉장히 심하게 대했다라는 건데 계속하여 욕을 하는 한국 코치진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슈팅이 많이 빗나가게 되자 야 땡땡아 뭐 땡땡 하러 왔어? 만들라니까 이 땡땡 이야기를 해 라고 소리를 치고 꼴값 떨지마 이 땡땡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야말로 육두 문자가 막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다른 인물이 야 너는 벙어리야? 머리스 채우려고 들어갔냐? 라고 소리를 치고 또 다른 인물은 야 쟤 빼버리자 쟤 빼. 그리고 거기서 뭐뭐뭐 해야 돼 이 땡땡아. 자 결국 어떻습니까?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호원대학교 학과장은요 시합 중에 그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시합이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혼낸다 하더라도 따로 빼내서 혼내야 한다. 선수들 다 있는 데서 그렇게 혼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손 아카데미 측은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당시 선수들은 정식 대회에 처음으로 참가를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11인제 경기에 출전을 했다. 그러다 보니 선수들이 과도하게 긴장하여 감독과 코치들이 매일 강조하였던 사항을 잘 지키지 못했다. 영상을 보면 주변을 살피고 서로 수시로 말하고 수비 쪽 발로 공을 전달하고 등등 이러한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상에 나온 경기장에는 소송을 낸 피해 아동 고소인 측도 있었다. 하지만 욕설을 당한 아이들 중에는 없었다라는 이유로 고소인 측의 아동과는 전혀 무관한 영상이었다 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훈련했던 내용이 실전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답답함이 굉장히 큰 상황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특정 아동을 지칭하여 막 정서적으로 압박을 준 게 아니라 그야말로 훈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속상해서 했었던 언행들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기 영상에서는요, 경기 중에 이 손흥정 감독이 공을 뺏긴 선수가 넘어지자 이 넘어진 선수를 그냥 킥으로 냅다 걷어 올리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그런데 연합뉴스에서 찾아낸 영상에선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금까지의 짧은 설명을 듣고 어떠십니까? 정말로 이수현 선수에게 달려가서 킥을 날린 손 감독님일까요? 답답해서 거친 표현을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태가 다시 반전으로 돌아가